그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보다는 심혈관 질환에 더 관련 있는 지표는 바로 중성지방이거든요. 중성지방. 네,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거는 진짜 경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특히 LDL 같은 경우가 좀 높을 경우에는 오히려 장수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높으면 장수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HDL이 높으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이제 몸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좀 뭘 알지를 못해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되게 오해가 많았잖아요. 옛날에 막 콜레스테롤 무조건 나쁘다고 했는데 요즘의 평가는 어떤가요? 그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BLDL,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이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요, 아까 수성체라고 했잖아요. 수성체가 이렇게 막 가볍고 이렇게 좀 크면 혈관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게 작고 무게가 높으면 이제 이게 막 들어갈 수 있거든요, 혈관 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BLDL 수치가 조금 많으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질문들이 조금 나왔는데요. 신제품 출시에 대해 궁금하시다. 네, 좀 이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릴게요. 스콘 세일 왜 안 뜨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만요. 무슨 소식이 지금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뭔가 뭔가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잠시만요. 네, 스콘 세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콘이 이제 스토팜에서 지금부터 이제 8시 반까지 스콘을 3,500원이죠? 3,500원짜리 스콘을 2,700원에 이제 판매해 드릴 예정이에요. 스콘 자랑 한번 해보시죠. 스콘. 스콘이요? 네. 뭐 스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그 목초를 먹은 소의 지방을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스트로겐 같은 문제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 문의를 해주셨어요. 생크림 먹으면 약간 이런 그 셀룰라이트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데 그건 사실 공업용, 그러니까 그런 소들은 이제 에스트리디올 이런 걸 막거든요. 이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목초를 먹고 자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요. 풀에서 나오는 영양분, 베타카로틴이라든지 비타민 E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가 베타카로틴 받아들이면 또 비타민 A로 변환시킬 거 아니에요. 레티놀이라든지 비타민 K2, 소가 발효할 때 나오는 그런 양분들, 그런 것들도 함유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그 지용성 비타민들이 약간 풍부한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이제 맛으로 치면 되게 쫀득하고요. 우유 향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버터 향이 많이 나와서 되게 밀키하게 드실 수 있어서, 그래서 주로 예전에 제가 이 스콘을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지나갈 때면 이 스콘의 향기가 나서 밀키보이라고 불렸던. 맛이 괜찮죠? 그리고 부담 없이 식사하시기에 좋습니다. 크크크, 매번 이 시간은 빵 터집니다. 네, 항상 중간에 빵 터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 귀엽네요. 스콘 너무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스콘에 어울리는 잼이 있을까요? 뭐가 어울릴까요? 한번 추천해 보시면. 그냥 과일잼은 무난하게 다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면 밀키하니까. 스콘을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먹게 된다면 무엇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을까요? 스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률이 높고 단백질량이 적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하고 같이 먹으면 더 이제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혹시 키토제닉에서 이제 포화지방들을 좀 많이 먹잖아요. 혹시 비건 키토 혹은 채식 키토를 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포화지방 대신에 올리브유라든지. 맞아요. 많이 먹게 되면은 약간 그런 거 일환이라고 보는데, 무슨 채식 키토 그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그 식이요법을 이제 하는데 이제 고기 위주가 아니라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달걀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드시는 식당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이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버터라든지 유제품을 지향하고 그런 이제 올리브유 같은 걸 쓰니까 훨씬 더 이제 만약에 콜레스테롤 수치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훨씬 더 잘 맞을 수도 있죠. 키토제닉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건 키토까지 얘기가 갔는데 비건 키토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얘기를 아까 잠깐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엄밀하게 비건은 아니죠. 그 비건은 왜냐면 약간 그 식이요법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인 그런 삶을 항유하는 거죠. 그런 비건식 하면 보통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입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동물에게 윤리적으로 대했나 이런 것들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건강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죠. 예.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건이랑 베지테리언이 조금 구분된 다른 의미로 그렇죠. 쓰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맞아요. 베지테리언은 주로 채식이나 식단 중심으로 가는데 비건은 이제 윤리적인 부분까지 같이 포괄해가지고 약간 비건은 윤리적인 부분이 더 때문에 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 건강보다는. 근데 이제 예. 한국에서는 사실 그 의미가 이렇게 많이 혼동돼서 예, 쓰이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비건 키토빵, 비키빵도 그래서 이제 비키빵으로 만들어지게 됐고요. 비건 키토가 좀 잘 맞을 수 있다, 이걸 추천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약간 이런 식물하고 그리고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폴리페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함유된 식단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적당한 이런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달걀 알러지가 없다면 달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간 곁들여 먹는 이런 페스코 베지테리안 이런 식단이라서 상당히 그 둘이 보완점이 있죠. 그러니까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륨이라든지 아니면 페놀이라든지 파이토케미컬이 많잖아요. 네. 식물에 있는 이런 화학물질들, 식물성 화학물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물성 이제 제품에서는 양질의 단백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두 개 다 맞게 올바르게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이 아닌가. 네. 키토 하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면 막 유제품이 사실 좀 안 맞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또 그렇죠. 고기가 사실 고기를 많이 먹는 식단이 오랫동안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안 맞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대안으로서 추천할 수 있겠네요. 네. 내용이 전문적이라 의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시라고 하시니 이런 지식의 기반이 뭔지 궁금해요. 오늘 라방 처음 본 거라 두 분에 대해 몰라서요. 뭐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어디서 공부를 이렇게 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많이 봤죠. 많이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고 처음에 이제 약간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특히 이제 이런 정신상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간 공황장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먹는 거랑 좀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를 고치기 위해서 논문들 다 읽어보고 그리고 영양 성분들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이제 그런 자료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알게 된 정보들 같아요. 예. 원래 네. 이분 전공은 지금 뭐 원래는 이제 물리학을 전공을 하다가 이제 음식과 그게 이제 식생활이 어떻게 사람들 몸을 많이 바꾸는지 그런 걸 좀 많이 알게 돼서 지금은 금양식빵에서 이제 식품을 개발하고 있죠. 네. 비키빵 식이섬유가 높은데 같이 먹을 때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수분을 이제 식이섬유가 높으니까 수분을 많이 섭취해주면 이제 장의 불편함이 훨씬 더 덜 할 거예요. 맞아요. 많이 이제 한 컵 정도 이렇게 섭취해주면 상당히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식이섬유가 몸에서 이제 수용성하고 이제 불용성이 만나져가지고 이렇게 겔처럼 겔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겔화가 되고 이제 이것이 원활하게 이제 장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제 충분한 수분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비키빵 같은 경우에 이제 귀리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 물에 섞이지 않는 부용성 식이섬유고 화이버솔 같은 경우에 물에 이제 섞이는 수용성 식이섬유죠. 이제 그 두 개를 좀 의도적으로 사실 섞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 그렇죠. 그런 원래 자연적으로 그 수용성하고 불용성이 섞여져 있거든요. 이제 조금 자연 식품을 모방하고자 섞은 거죠, 두 개를. 예.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말이 계속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양질의 단백질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것은 기준이 다 있어요, 식단마다. 키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사적 증후군을 먼저 고려를 한다면 대사적으로 이제 지방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사적 유연성 위주의 식단이라면 이제 칼레오 식단이라든지 이런 구석기 식단에서는 이런 단백질의 질을 상당히 많이 따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유기농인지 이제 호르몬제를 맞았는지, 그리고 이제 이 소가 이제 목초를 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따지거든요. 왜냐면 그 소가 먹은 양분들이 그대로 우리 몸에 전해지고, 그리고 이 소가 윤리적으로 자란 만큼, 스트레스가 적은 만큼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한테 좀 넘어가거든요. 고기의 질도 훨씬 좋아지고. 그런 의미로 따지자면 양질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연적으로 이 생물이 먹었을 법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공장식으로 축성된 게 아니라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없이 자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죠. 예. 그냥 자연 본래대로 그냥 자기의 습성대로 예. 자라난 자연스러운 식품을 먹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네요. 요즘 사실 비건식 많이 하시잖아요. 장점,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지. 비건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윤리적인 면모가 강조되다 보니까 영양적인 쪽으로 약간 고려가 안 된 것이 몇몇 개가 있죠. 특히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피틱산이라든지 옥살레이트 같은 이런 항영양소라고 미네랄의 무기질의 섭취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섭취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철분하고 아연 같은 것들이 좀 결핍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생리를 하는 여자들의 경우 철분이 더 결핍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영양소적으로는 비타민 B12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결핍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뭔가 되게 윤리적인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지만 조금 영양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결핍된 영양소를 좀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손톱에 뭐 하얀 반점이 있거나 그러면 아연 같은 거를 먹는 게 좋고요. 따로 영양제로 말씀하신 거죠? 징크. 그렇죠. 왜냐면 사실 식물성으로 아연을 그렇게 이제 많이 섭취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견과류 같은 걸 먹어도 아연이 많다는 걸 먹어도 항영양소이기 때문에 이거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따로 사실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B12 같은 경우도 따로 먹어주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생리가 잘 안 난다, 그리고 막 어질어질하다, 뭐 계단 조금만 올라왔는데 헉헉거린다 그러면 철분이 부족한 거라서 이런 철분을 먹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뭔가 난다, 입술이 트거나 입술이 이렇게 튼다 그러면 비타민 B12가 그러니까 B12가 부족한 거니까 그것도 따로 먹어주면 좋은데, 사실 활성 형태로 먹어주면 좋아요.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미네랄 같은 것도 유기 형태로 먹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것들이 안타깝게도 약간 뭐라고 하나 이게 허가가 안 돼 있어요. 지금으로선 약간 직구로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 제가 키토식 하면서 생리가 끊겨서 병원에서 호르몬 검사도 받았는데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는데 혹시 짐작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키토식 하면서 생리가 끊기셨대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탄수화물 섭취량에 대해서 민감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탄수화물이 끊기면 그래서 몸에서 이제 양분이 없다,
그런 신호가 몸에 갈 수도 있거든요. 이걸 극단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키토식을 계속 하지 않고 이제 리피드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리피드라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가 한 번이고요. 저도 리피드는 당연히 매일 저녁마다 하고 하루 일주일에 한 번 그냥 탄수만 엄청 먹는 날이 있어요. 이걸 하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리고 이제 격일로 한번 해보시고 탄수를 먹는 걸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도 대사적 유연성을 기를 수 있을까요? 만약에 키토제닉 식단이 충분히 이제 했다면 3주 정도 했다면 그래도 대사적 유연성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테니까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거에다가 뭐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합치고 하면 더 좋죠. 탄수화물 좀 섭취하실 때 좀 번갈아 가면서 해라. 그렇죠. 번갈아 가면서 하고 오늘 사실은 그 식단에 대해서 다양하게 키토, 비건, 그리고 뭐 팔레오, 자연식물식, 그리고 심지어 체질식까지 이제 얘기를 다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거의 뭐 키토제닉에서 시간을 다 쓰고 이제 뭐 비건 키토, 비건 잠깐 언급하고 팔레오로 넘어가려는 와중에 이제 시간이 다 이제 돼 버렸네요. 아마 다음 주제는 팔레오 그리고 체질식 그리고 그게 키토제닉과 어떤 보완 관계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식단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방송은 이제 이만 할 것 같고요. 방송 앞으로 이제 영양 정보에 관한 방송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구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봬요.